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지난주에 합스부르크 600년 전시를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매혹의 걸작들이라고 하죠, 그죠? 합스부르크 600년의 어떤 보물 창고가 확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았는데요. 전시 45일 만에 10만 명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매를 시도를 했는데 바로바로 매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정말 운 좋게도 제가 아는 단체 관람을 통해서 이렇게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폐막까지 3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던데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합스부르크 전시에 이렇게 열풍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 이제 매스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던데요. 코로나 이후, 코로나 그동안 이제 이런 좋은 전시가 없었잖아요, 그죠? 국내에서 보기 드문 명작들이 가득 왔다. 예. 그리고 이 구성이 참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구성이 참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그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요즘 고급 문화에 대한 어떤 그 관심, 수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600년간 유럽을 지배한 하프스부르크 가문의 어떤 그 보물들, 그리고 왕실의 어떤 그 고급스럽고 기적스러운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기회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그 한국과 오스트리아 수고 130주년을 기념을 하면서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과 함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럽을 이렇게 거대하게 지배해왔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30년 전쟁, 또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제1차 세계대전 등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이렇게 함께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쭉 연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역사와 예술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정말 매혹적인 전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전시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시가 굉장히 구성이 참 잘 돼 있다, 탁월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우선 그 관람객들이 600년에 이르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왕과 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컬렉터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묶어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막스밀리안 1세입니다. 합스부르크 시대의 문을 연 왕이다. 그리고 컬렉터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유럽의 변방에 지나지 않던 오스트리아를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으면서 합스부르크를 유럽의 중심 세력으로 만든 제국의 설계자다. 합스부르크가 유럽이다라는 공식을 만든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네. 막스밀리안 1세가 황제가 되었을 무렵에 오스트리아는 계속적인 전쟁으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력의 하나인 부르고뉴 공작이 전사를 하면서 딸 마리에게 오스트리아의 막스밀리안 1세와 결혼을 하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 이 유언을 이제 서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막시밀리안 1세는 마리와의 결혼으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였던 티롤 지방을 이렇게 물려받아서 그 중심 도시를 인스부르크를 그 수도로 삼고 그 제국 건설의 목표를 이렇게 이루었다고 합니다. 또 막스밀리안 1세는요, 마리와의 결혼으로 인해서 그 당시 부르고뉴의 어떤 문화에 푹 빠지게 되었는데, 그림, 그 중에서도 아르브레트 디러의 그림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예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다양한 갑옷과 보물을 수집을 하고 또 예술가들을 비유하면서 예술을 사랑한 기사다라는 그런 칭호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컬렉터이면서 왕은요, 루돌프 2세입니다.
예술과 과학을 사랑한 은둔형 수집가다라는 평을 받는데요. 루돌프 2세는 빈 미술사 박물관의 공예관을 탄생시킨 주인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돌프 2세는 스페인의 엄격한 그 왕실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또 성격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외골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 왕실, 거대한 왕실 도서관에만 푹 파묻혀서 연금술이라든지 뭐 과학, 수학, 예술 이렇게 풍부한 지식을 다양하게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림, 그 중에서도 알프레드 디로와 라파엘로, 티치아노와 같은 당대를 풍미했던 르네상스 매너리즘 작가들의 작품을 대거 수집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신성 로마 제국의 당시 수도였던 프라하의 보헤미안 지방이 음악, 미술, 과학, 공예, 석공의 중심지가 되었고 또 오늘날 합스부르 왕가의 거대한 예술사랑 수집의 그런 기초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그 왕이자 컬렉터는 펠리페 4세인데요. 빈 미술사 박물관 회화관을 가득 명화로 채운 그런 그 수집광이라고 합니다. 펠리페 4세는 오스트리아 빈이 문화의 중심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왕이면서 컬렉터이기도 한데요. 펠리페 4세는 집권 후에 과거의 그 스페인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국내 정치에도 실패하고 또 대외 전쟁에서도 계속 패배를 해서 스페인은 몰라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러자 그는 그 정치는 대신에게 맡기고 자신은 예술에 푹 빠져서 예술 애호가로 이렇게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펠리페 4세는 문학, 왕실 축제, 뭐 연극, 음악 이렇게 폭넓게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미술, 그 중에서도 유명한 발라스케스와 로벤스의 그림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발라스케스는 펠리페 4세 치하 30년 동안 궁정화가로 이렇게 일을 한 일화로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자신의 초상화는 오로지 벨라스케스만 그려라 라고 이렇게 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군주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성실한 이런 화답으로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벨라스케스는 과로로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펠리페 4세는 무려 800점 이상의 작품을 구입을 했고 그가 남긴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어떤 걸출한 명화들이 오늘날 바로 빈 미술사 박물관 회화관을 가득 채우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스트리아의 근대화의 주역 마리 테레지아 여왕을 보지 않을 수 없죠. 그죠? 오스트리아의 어머니, 유럽의 장모라고 불릴 정도로 무려 자녀를 16명이나 낳았고 또 프랑스와의 어떤 친교를 위해서 그녀의 막내딸 마리 앙뚜아네트를 이제 정략 결혼한 걸로 유명하죠. 그죠? 마리아 테레지 그녀는 굉장히 열렬한 연애 결혼을 했는데요. 빈으로 당시의 유학원 프란츠 슈테판과 결혼을 해서 슈테판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기는 했지만 그는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마리아 테레지에게 넘겨주고 스테판은 대단한 수집, 광으로 스테판은 뭐 미술이나 예술 이 방면이 아니라 광석, 동식물 이런 데 굉장히 취미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빈 자연사 박물관을 만드는 토대를 이루었던 그런 중요한 컬렉터이기도 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은 오스트리아를 근대 국가로 이끌었던 그 유명한 여왕이죠. 그죠? 그 조세 제도를 개혁해서 귀족과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최초로 초등학교 의무 교육을 실시해서 모든 그 국민들에게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게 했고 또 국민들에게 화려한 그 왕실 컬렉션들을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 시절에 이제 일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가 그 여왕의 초대를 받아서 쉔브른 궁전 겨울방에서 이제 이렇게 막 연주를 하다가
그때 이제 눈이 마주친 마리 앙뚜아네트 공주에게 반해서 청혼을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죠? 전시회에서 본 쉔브르 궁전은요, 아주 화려하면서도 또 한편 또 소박한 그런 궁이었는데요. 이 시기에 그려진 그 회화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은 당시에 그런 어떤 복잡한 어떤 권력 관계에서 예술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아주 영리하게 활용을 했는지를 이렇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는 세계 음악사의 황금기를 이루는 나라였잖아요. 그죠?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를 비롯해서 이탈리아의 샬리에르, 독일의 베토벤 등도 예술의 중심지, 또 세계 음악의 수도인 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한 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죠? 정말 오스트리아는 축복받은 나라이죠. 이번 합스부르크 600년 걸작을 이렇게 쭉 관람을 하면서 유럽의 역사와 예술의 그런 어떤 황홀경에 푹 빠졌던 그런 행복한, 오래간만에 가져보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다녀오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도 저희 인문학 살롱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구독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